와우넷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다른 시각을 확인해보는 투자 이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우넷 장태홍 전문가 그리고 최강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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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투자 의견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키워드는 최강천 전문가께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실 거죠? 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 2주 만에 또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좀 투자할 만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확 그렇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가장 이 시점에서 마음 편하게 또는 든든하게 투자할 만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해서 자동차 업종 과연 투자할 만한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투자할 만한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홍 전문가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거래소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네. 그나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도 이제 기아자동차가 퍼가 한 5.7배? 그다음에 현대차가 6배, 7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저평가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제일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느긋하게 좀 길게 보면 네, 자동차 업종이 최근의 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 좀 주춤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갈 때 특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큰 힘을 내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위 종목이고 그렇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매도가 끊임없이 지금 좀 출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첫 번째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좀 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앞서도 뭐 좀 얘기를 좀 했듯이 지금 시장이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과연 지금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라는 어떤 고민이 드는 투자자라면 탑픽의 뭐 자동차 업종이라는 것이 첫 번째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어떤 종목들의 투자 그렇죠. 수익률이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개념치 않고 본다라면 이 부분이 앞서 장태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자동차 업종이 좋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단기 투자자는 사실 수급과 차트가 사실상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자동차 업종은 단기 투자 대상이기보다는 중장기 대상이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중장기 종목을 고르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앞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주 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대로 뭐 현대차와 그다음에 기아차의 올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5에서 15%가량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신차 모멘텀과 신공장 증설, 그다음에 해외 경기의 어떤 개선 가능성 등등등을 믹스를 한다라면은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 시장 PER이 뭐 8배 후반 정도로 지금 언급들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20% 이상 할인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투자 매력도가 있다. 즉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싸다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래소 대형주들이 이제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2월달 판매량도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뭐에서 지금 시장 대비 지금 상승폭이 좀 괜찮고 그래서 우수한 모습이긴 한데 그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이게 돼서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조금 살아나서 최근에 좀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소재 산업재 쪽에 화학이나 철강 같은 그런 업종들 쪽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단기 수익률은 그쪽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현대기아차도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아자동차가 현대차보다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아차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단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도 일단은 뭐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모대 사전 전제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마음 편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 이제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장태훈 전문가님께서 얘기한 것과 조금 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낙폭과대주들은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차 업종은 대한민국 경기 민감 업종 중에 유일하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유일한 업종이에요. 현대차 같은 것도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하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틀 동안 반등이 좀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모비스 기타 등등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기술적 분석을 논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가의 흐름 자체가 경기와 실적을 반영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을 시장 참가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기대감이 벌써부터 이 다른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두 번째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이 이제 10월달 고점이 한 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만 원 정도 갭이 있는 정도고 차라리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품주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품주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잘 고른 부품주 열 완성차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뭐 투자 성향의 어떤 차이가 될 수 네. 있겠지만, 일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핵심 부품 업체들은 실적이 더욱더 가셔될 수 있는 실적 성장세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완성차 쪽에서의 신공장 증설이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인 어떤 그런 중소형 부품사들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 업종에 투자를 한다면 완성차 쪽 하나, 그다음에 부품주 쪽 하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저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겁나는데요. 네. 그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2년 만에 이제 그 CR이라고 하죠. 그 부품 단가 인하를 이제 2년 동안 뭐 경제 민주화 뭐 등등 이런 것 네네네.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서 올해 한다고 아예 이제 그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가장 타격을 입는 업종들이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부품주를 골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 타이어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호 타이어라든가 한국 타이어라든가 이런 타이어 관련주들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들이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말씀하신 이런 단가 인하 압력에 지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저 다른 부품 회사들 중에 이제 현대 기아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증설 이런 거 할 때 같이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무리하게 단가 인하하긴 좀 힘들 것 같고 힘들죠. 그래서 뭐 타이어는 한라비스텐 조금 공조 같은 그런 면에서 경우가 잘 룸이 가는 좀 거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쪽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 뭐 한라비스텐 공유라든가 뭐 한일위아라든가 뭐 코삭 쪽에 보면 뭐 성화이텍 같은 종목도 지금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쉽게 단가 인하 압력에 노출되기가 조금 어려운 핵심 부품사들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장태웅 전문가는 장초 부품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단가 인하 부분이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를 고를 때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타이어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네. 것 같고 그 외에 금방 말씀하셨던 뭐 한일이나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장 증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 부분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 업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지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유일한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기관의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장태웅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5.7배, 현대차가 6.7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아차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반등을 한다면 네, 작년에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두 번째 주제는 장태웅 전문가께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거래소 대형주들이 반등을 조금씩들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미약하긴 합니다. 최근에 철강 업종이나 이제 화학 업종들도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일전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LG화학 지금 투자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화학업종 일단 제일 시가총액이 큰 대표주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최근수 전문가께서는 LG화학 지금 투자한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모든 주식, 뭐 전 세계 모든 대표적인 위험 자산 중에 최고의 위험 자산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리스크가 없이 뭐 리턴도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일단 그 밸류에이션 측면은 가장 지금 2010년도 3월달 이후 가장 싼 그런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거 못지않게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매력도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땐 참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분명히 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지금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종목이 화학업종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뜻 그런가라고는 대답을 드리기 없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자동차 업종을 점검을 한 것처럼 시장이 조금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만약 나타나게 된다면 가격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섹터 쪽에서 단기 급반등 그것이 정말 짧은 어떤 추세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단기 수익률은 뭐 재고를 해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저는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한 1950, 60 정도가 21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20주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2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상승 모드로 갈 텐데 아직은 반등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네. LG화학이 작년 지수 1770포인트 찍었을 때 저점이 23만 원. 이번에 이제 1900포인트 초반에서 또 23만 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강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투자 전혀 리스크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는 감안을 한다면 지금 같은 기회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LG화학 같은 종목들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과감하게 판단을 해봐도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처럼 순수 화학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IT 성격이 있는 하이브리드 화학주인데, 근데 유독 그 낙폭 이렇게 계속 하락 N자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장기 하락을 했단 말이죠.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나라 IT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모멘텀이 좀 꺾어졌다는 그랬죠.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4, 4분기는 특히 춘절 중국 스토킹 문제라기보다 그런 이슈 때문에 전통 화학 업체인 이제 롯데케미칼의 기관 외국인들이 좀 집중해서 매집을 해왔었던 것 같고 그 모멘텀이 꺾어지고 나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올해 하반기는 아무래도 자동차 소재,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전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발생한다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보다 LG화학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네. 예. 일단 LG화학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왜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네. 이제 뭐 중대형 EV 2차 전지도 삼성 SDI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IT 업종 쪽에 조금 좀 무게감이 좀 실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면 순수화학 쪽보다는 조금 점수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죠. 해서 어떤 IT 쪽의 어떤 실적 개선 모니터링, 전자 소재 쪽에서의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단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변수가 있는 게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능설이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도 한 며칠 살면은 또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다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 네. 오늘 LG전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 재밌는 현상이 좀 맞아요. 있었죠. 네네. CLSA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뭐 내용을 읽어보면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더 이상 팔기가 뭐하다라는 얘기. 자식에게 네, 유산으로 그러니까 상속하겠다. 4년 네. 동안 계속
매도 의견을 내다가 이제 중립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4% 넘게 네네. 올랐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들은 이제 이런 정도의 뉴스만 나와도 지금은 쉽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쪽에 네네. 이게 짧든 길든 간에 짧은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 장태훈 전문가님이라면은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언제 뭐 얼마에 매수를 한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그 매수 어떤 기준 같은 거 어떻게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제한된 자금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외국인들은 지금 관망 내지는 뭐 약간 부정적인 포인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네. 기관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어제 코스닥 시장이 좀 2% 가까이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그랬죠?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대형주, 낙폭 과대주들 쪽으로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얘기 좀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하됐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중소형주에서 대성주로 옮겨오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형주 내외에서 이 순환매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태웅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코스닥의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같은 이제 그 제조업체들하고 네. 지금은 그 양자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게임이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업체이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이 급등을 하면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바이오 그리고 급락을 해도 IT 부품주들은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코스닥의 주도주가 바뀌기 위해서 IT 부품주 쪽에 저점에서 매수세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거래소 대형주들 IT 주식이나 자동차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일 때 거기에 연관되는 부품주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본다면 거래소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과 코스닥에서 IT 부품주들의 반등하고 거의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같은 맥락에서 그걸 좀 봐야 된다는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최강철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저는 지금 코스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IT 그리고 BIT장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IT를 빼고는 다 올라가고 네. IT는 많이 말씀하신 대로 하방 경쟁이 있는데 재미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어떤 현 주소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대응은 첫 번째 방안이고요. IT 업종은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전엔 BIT 게임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이제 뭐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는 일단 최근 그 2년 동안 1년 6개월 2년 동안의 큰 흐름을 보면 실적 발표 때 대형주들의 주가가 화려한 시세를 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 등의 어떤 경기 우려가 중국도 이제 한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작년 이제 4분기에도 실적 우려막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이제 대형주들의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많은 투자 시장 참가자들이 요번 그래 2014년도 1분기 대형주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냐 보자라는 어떤 기다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대형주는 반등이 약하고 중소형주는 BIT 쪽의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 거는 일단 실적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겠다.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2년 동안에 관례를 깨버리게 되면은 네. 시장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죠. 그 관례가 지속이 되면은 이 게임은 조금 더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웅 전문가께서는 지금 대형주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적을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하자라고 대형주에서 말씀하셨고요. 뭐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BIT주와 IT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좀 중소형주 코스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LG화학 지금 투자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견에 장태웅 전문가 화학업종의 탑픽으로 LG화학을 꼽으시면서 전자 그리고 전기차 소재가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 PER 9.3 수준으로 매수는 현재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셨고요. 최강천 전문가입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좀 부정적인 요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역시 가격
가격적인 측면이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하셨고 수급 개선이 확인된 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단기 대응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이견 시간에서 함께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 업종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가라는 내용과 LG화학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와운의 장태웅 전문가 그리고 최강천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